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정말 명절에 딱 맞는 이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혜림 MC 네. 성묘 혹시 가시나요? 아, 성묘 가죠. 내일 갑니다. 아마. 아, 정말요? 네네. 아, 네, 저희는 이제 네. 그 선산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선산 갔다가 이제 공동묘지도 갔다가 네네. 이제 큰 집 한번 들렸다가 이러고 딱 한번 훑고 다 내려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성묘 갈 때 뭐 들고 가세요? 꽃 같은 거 들고 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꽃하고 네. 술하고. 그쵸, 그쵸? 그쵸. 오징어랑. 예. 아, 네. 좀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예. 없죠. 네. 아니, 꽃은 그러면 어떤 거 들고 가세요? 생화 들고 가세요? 조화 들고 가세요? 아, 그 묘지 앞에 네. 그 조화 많이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플라스틱으로 된 네네네. 조화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팔아서 그 이제 생화를 주면 참 좋겠지만 생화 네네. 구하기 좀 이제 그쵸.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일부러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까지 예, 이동도 해야 되고. 그 앞에서 이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성묘 가시나요? 어렸을 때는 갔었는데 뭐 최근 한 1, 20년 동안은 안 1, 갔던 것 20 같아요. 년. 그냥 최근이라고 말하기. 그 최근이 아니고 그냥 인생 아닌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갑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세요. 뭐 네네. 명절을 맞아서 미리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금방 갈 일이 있을 때 그냥 네. 혼자 들러서 뭐 절하고 오고 아. 그런 적은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진정한 의미의 성묘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면 성묘 갈 때는 뭐 들고 가세요? 혼자 가실 때는 어떻게?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밀키스를 사가고 아, 좋아하셨구나. 생전에 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소주 부어드리고 어. 딱 그렇게만 합니다. 아. 어차피 뭐 혼자 가는데 뭐 네. 거기서 뭐 사각 갖고 배 갖고 할 수도 그쵸, 없고 근데 그 앞에 작은 슈퍼 있어서 네네. 거기에서 그런 음료 한두 개 정도 사서 올라가는 편이에요. 아, 정말 이현대 에디터의 그 성묘 방식이야말로 네. 너무나 그러니까 월든스럽네요. 예, 월드스럽네요. 네. 진짜 모든 것이 자연으로 어.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들로. 아니, 이제 여쭤본 이유가요. 명절을 맞아서 또 이 이슈가 튀어나와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그 이제 공원 묘지 이런 데 네네네. 가보면은요, 정말 생화 찾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 조화, 이거 중국에서 보통 수입이 되는데 요 플라스틱 조화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조화가 이게 1년에 2,200톤 이상 소비가 된다고 아니, 하거든요. 그 가벼운 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손바닥에 그 조화 올려놓으면 손바닥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도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2,200톤이나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근데 요게 놔두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이 햇빛도 받고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하다 보면은 부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저희가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그쵸. 먹고 있는지. 그쵸. 맛있게. 예, 정말 피할 수가 없는데 예. 거기에 한 스푼 더. 아. 예, 플라스틱 조화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폐기를 하자. 네. 그러려고 소각을 한다? 어우, 그러면은 또 유해하죠. 맞아요. 네. 뭐 유해 물질들 가까이만 가도 냄새부터 이거는 본능적으로 안 되겠다 싶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네. 묘지 같은 거 가서 네. 보면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바람이 그쪽이 네. 많이 불고 이러면 그쵸? 네. 그 플라스틱 꽃들이 막 사방팔방 날아다니고 있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긴 했거든요. 예, 저도. 맞아요. 네. 좀 조상님들께 불경스러운 마음도 좀 네. 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전국 공원 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헌화용으로 이제 쓰지 말고 생화를 쓰자. 생화는 시들면 무덤 옆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그쵸.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네. 이게 국립묘지에서는 그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뭐야, 국립인데요? 그러니까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이 플라스틱 조화를 웬만하면 쓰지 말고 생화를 헌화합시다라는 이 운동을 시작한 게 경남 김해 지역 공원 묘지들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지역에서 우리 웬만하면은 헌화할 때는 생화를 쓰도록 합시다라는 식으로 이제 캠페인
캠페인도 하고 음. 방문객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뭐 경남, 부산 요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 경기 지역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국립묘지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네. 1번 우리는 일단 규모가 너무 크다. 관리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생활은 왔는데 시들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 그렇죠. 벌레도 꼬이고. 예, 거두어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다 네. 뒀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음.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국립묘지에는 그 후손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계신다. 네. 이를테면 뭐 6.25 때 전사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뭐 주기적으로 자손분들이 와서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꽂아 놓으면은 영원히 갈 것만 같은 이 플라스틱 조화를 쓰는 게 사실 우리로서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중국산 조화를 네. 그 세금으로 사가지고 그 6.25 전쟁 전사자 네. 앞에 놓는 거는 그것도 네. 좀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또 하지만 또 이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네네. 사실 우리 혜림 MC 말씀대로 좀 꺼림칙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쵸. 예, 사실 이해를 못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아니 좀 국립묘지한테 우리가 이런 거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립묘지가 아니 이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우리는 참여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거를 다른 데다가 하자고 하는 우리 입장은 뭐가 그러니까요. 되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바꿔야 될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그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 국립묘지 더 이상 이렇게 이러지 말고 방법을 같이 찾아볼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그 국가에서도 이제 뭐 그 배달 어플 같은데 네네. 뭐 플라스틱 안 받기 이런 것도 이제 맞아요. 넣게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문제들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쪽까지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네네. 사실 국립묘지들도 결국에는 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대세거든요. 그렇죠. 2025년부터는요.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 자체가 제한이 돼요. 그리고 2030년까지 중앙정부 이제 그 정책인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그린한 나라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 이게요. 실은요. 그 우리 지난 2018년에 한번 우리나라가 대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전 그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바로 쓰레기 대란을 겪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을 했어요. 플라스틱 뭐 이런 폐기물.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맨날 폐기물 사던 중국이 그 폐기물 더 이상 안 사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플라스틱 그 재활용 그 쓰레기의 가격 자체가 그 수요가 없어지니까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폐기물 수거해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해가는 업체들도 우리 이러면은 수거 못해가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자 아파트 단지에 빌라촌 앞에 쓰레기가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아. 근데 쌓이다가 이거 배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쌓이느냐? 우리 집 현관 앞에 쌓이는 그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배출 안 해요? 네, 저 진짜 그때 쓰레기 제가 그때 굉장히 좁은 네네. 원룸형 이런 데 살았었는데 네. 정말 어떻게 할 바가 없이 방 안에 쓰레기가 괴로워. 미친 듯이 쌓였던 네.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구청 그 쓰레기 네. 환경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네. 물어봤죠.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거 일반 쓰레기에 넣어 버리시면 불법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방이 쓰레기로 꽉 찰 때까지 뭐 버텨야 되나. 네. 그러다가 어떻게 당시에 해결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갈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배운 그쵸. 거죠. 그때 어. 이 재활용 쓰레기 플라스틱을 계속 이대로 썼다가는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을 뭔가 처리를 못하면.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외주를 영원히 줄 수는 없겠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거 심각하다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요즘에 막 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해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좀 뭐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거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수출해서 먹고 살려면은 네. 이거를 재활용 해야 돼요? 예, 그거를 일정 비율 이상 안 태우면 안 돼요. 안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유럽 같은 데로 수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벌금 같은 걸 물어야 돼요. 사용을 안 하면. 그러니까 말이 벌금이지 벌금은 아니고 세금을 무는 건데요. 네? 플라스틱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물어야 되니까 일종의 벌금처럼 된 거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림 그리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쵸. 기업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 플라스틱을 반드시 써야만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재활용하려고 공장 짓고 뭐 클러스터 만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재활용할 플라스틱이 안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또?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합시다. 이렇게 재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캠페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써야 될 그 폐플라스틱이 생각만큼 안 들어오니까. 아니 사실 그리고 플라스틱이라고 다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라탕 한번 시켜 먹었다 칩시다. 빨간 그 기름 남아 있는 그거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쵸. 잘 씻어가지고 그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재활용이 또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를테면은 뭐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폐플라스틱을 좀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미래 기술들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술에 기대고 재활용에 기대는 것보다는 우리가 덜 써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맞죠. 우리 또 지난 이슈에서 그 숲속의 생활 이슈에서도 이 설명절 기간 그 책 선물하자 쓰레기 안 나오는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눠봤는데 정말 뭐 선물뿐만이 아니라 이 명절 때는 뭘 많이 사 먹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그 이제 본가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음식 개수만 해도 1분 동안 10개를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거 싸주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비닐 이제 또 그 뭐 보냉백 이런 것까지 함께 사용이 되니까 정말 쓰레기 많이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숲속의 생활 코너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책을 주고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분은 내가 살아 생전에 책이란 걸 읽는 걸 못 본 적이 봤다. 없다. 이런 분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꼭 책을 고집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이제 주고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를 덜 남길까 하는 고민들을 이제 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요구가 소비자로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보통 선물 사서 보냈다?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백화점에서 뭐 한우 같은 거 보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한우 선물 세트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백화점에서 오면은요. 무슨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마트리오시카. 안에서 계속 나오는. 풀어도 포장이 끝나질 않아. 아니 일단 보냉백에 들어있어요. 보냉백 열었어요. 보냉백도 엄청 고급져요. 열었어요. 그 안에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그쵸. 보자기 풀렀어요. 그 안에 나무로 된 고운 상자가 들어있네. 그 고운 상자 열었어요. 그 안에 스티로폼 들어있네. 그 스티로폼 안에 뭐가 있냐? 보냉제 들어있는 거예요. 보냉제를 해치면은 그제서야 나의 스테이크가 나온다. 정말 백화점에서 받는 선물 세트는 정말 이게 정말 뭐지 싶을 정도인데 그 보냉백이 특히나 뭐 나무 박스, 보자기 이런 건 뭐 재활용이라도 한다 치지만 보냉백은 사실 어떻게 쓰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고이 뒀다가 여름에 캠핑 갈 때 그 곱디 고운 백화점표 보냉백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냉백을 다시 가져오시면은 포인트를 드립니다. 아, 백화점들이 그런 걸 하는군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뭐 롯데백화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그런 데서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보냉백에 그 자연 생분해되는 사탕수수 이제 그 소재를 쓴다던가 아니면 무코팅 재생용지로 만든 과일 박스를 활용을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소재 자체를 좀 바꾸는 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써서 다시 갖고 오면 뭐 포인트 주고 이러면은 저도 다시 갖다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저도 현대백화점 포인트 몇천 점 쌓인다? 괜찮거든요. 아유, 너무 좋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친환경을 이제 뭐랄까 가치 소비를 하는 이제 그 요즘 소비자들을 위해서 친환경을 이제 표방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아예 포장부터 다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그 보자기 안에 박스 있고 박스 안에 또 유리병에 든 뭐 있고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그 이를테면 파우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쓸 수 있는 거. 평소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쁜 파우치 안에다가 넣어서 선물 세트를 구성을 한다든지. 기분도 좋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파우치에 그 정성을 들이다가 정말 진심이 되고 나면 뭐도 된다? 린넨 무슨 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대체육 기업들이 이 명절 선물 세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야, 이런 것 굉장히 좀 좋은데요? 신기하죠. 네. 그 대체육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대체육을 놓으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두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대체육을 활용한 요리 세트, 밀키트 세트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내놓고요. 당연히 다회용 보냉백을 사용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트렌드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변화네요. 그리고 또 명절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전 그래서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거든요. 어떻게든 다 먹어보자. 그렇죠. 남기는 음식 없게 하자 이번 명절에는 또 그런 결심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명절 음식하면은 고소한 기름 냄새. 그렇죠. 전 냄새.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요리용 기름을요 하수구에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 공효진 씨가 최근에 꿀팁을 공유를 한 거예요. 최근에 음식물 기름을 처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한 건데 인스타에 공유를 한 건데 그 기름을 호일에 부어서 굳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싸가지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낫군요. 네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버리는 방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크엔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음식 하실 때 쓰신 기름들 하수구에 붓지 말고 뭐 키친타올이나 폐지 같은데 흡수해서 버리시던지 아니면은 동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굳혀가지고 버리시는 방법 추천드릴게요. 사실 우리 곰탕 이런 것도 겨울에 많이 해먹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무심코 하수구에 버리면은 이게 바다 생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같은데 사시는 분들은 이게 굳잖아요. 밑에서 쫓아 올라옵니다. 맞아요. 역류하고. 맞아요. 그러면 또 관리비 폭탄 맞고. 그렇죠. 울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과 그다음에 알뜰한 생활 둘 다 잡아보는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을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짚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